자, 고위수학원 상학함수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이제 전에 이과 파트였던 게 지금 수학 1으로 들어와 있죠. 그 전전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요 기초 부분을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수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문과생은 좀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학함수에서 많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았었어요. 이과생들도 조금 쉽지 않은 파트죠. 자, 먼저 기초에 대한 상학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일반각과 호도법.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인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각의 뜻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그냥 이 선분이 이루는 얘를 그냥 뭐 각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30도면 뭐 30도. 자, 이렇게 요걸 각이라고 하는데, 자, 그 각이 아니라 일반각이라는 게 뭔지 좀 생소하죠. 그러면 일반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두 반직선,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반직선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겠는데 어떤 한 반직선이 몇 바퀴를 돌다가 이렇게 멈췄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나타내는 각도를 일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용어들이 나오니까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자, 시초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두 반직선 중에서 시작이 되는 반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는 OX가 되겠죠. 얘가 시초선이고 이건 고정된 선입니다.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자, OP 동경은 이제 여기서 OP가 해당이 되겠죠. OP는 시초선을 출발해서 회전하고 있는 반직선이에요. 그럼 회전하다가 멈추면 각이 생기겠죠.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 생각해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일반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P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돌면 플러스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플러스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선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제 나타내야 되겠는데 이게 몇 바퀴를 돌다가 멈췄는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그래서 n은 정수예요. 그래서 n이 플러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겠죠. 몇 바퀴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이 각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의 4분면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4분면들을 한번 일반각으로 나타내보자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여기서는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 그림에서 요게 바로 시초선이 되겠죠. 요게 시초선. 자, 여기서 이제 OP가 돌 건데 1사분면은 어떻게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사분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0도에서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뭐 어렵지 않아요. 360도 곱하기 n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OP가. 그래서 전부 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에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1사분면의 각은. 그럼 2사분면도 마찬가지죠. 90도에서 180도까지인데 거기에다 360 곱하기 n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등호가 같다가 없는 이유는 각 x축과 y축은 4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3, 4분면도 마찬가지겠죠. 360 곱하기 n, 그다음 180도에서 270도. 그럼 4, 4분면은 270도에서 360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필수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낸 거죠. n은 정수고 그 다음에 알파는 0도에서 360도와 같이 나타낼 때, 자,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원을 그려서 알아낼 수도 있고 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원을 그려서 나타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00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00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140도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는 어차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얘는 필요 없고 한 바퀴 도는 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40도라는 건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얘기니까 이쪽이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마이너스 180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40도만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4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라는 거는 이제 플러스 쪽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얼마를 돌았냐라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140이 돌았으니까 360도에서 140도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220도가 되겠죠. 그럼 220도. 그러면 1번은 22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각은 마이너스 300도. 자, 많이 갔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에서 300도가 되려면 30도를 더 가야 되겠죠. 자, 요만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00도가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 300이고, 플러스 쪽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는 60도만큼 가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양수 각도로 생각하면 얘는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100도니까 여기 90도에서 10도만큼 더 간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0도고 그러면 이쪽에서 생각하면 260도가 되겠네요. 260도.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번에는 이제 시계 플러스 쪽이죠.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400도라는 건 360 플러스 40도니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40도를 더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4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40도가 되겠어요. 알파가. 그 다음에 700도라는 거는 360도 플러스 360 하면 720이죠. 그러니까 340이 되겠네요. 그러면 360도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340도 그러니까 20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20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파가 플러스를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360도 버리고 얘는 340도가 되겠습니다. 340도.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알파의 값은 40도가 되겠네요.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요. 그럴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구하여라. 자, 일단 1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배웠죠. 자, 1사분면은 0도에서 일단 90도니까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게 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 크고 세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이 되겠죠. 자, 이게 1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3분의 세타를 말했으니까 가운데 세타를 3분의 세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각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도 3분의 1을 곱하고. 자, 3분의 1을 곱하면 120 곱하기 n이 되겠죠. 자, 0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보다 크고 3분의 세타가 그 다음에 120 곱하기 n에 30 플러스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은 여기서 n은 정수니까 얘를 계속 정수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있는지 뭐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그대로 뭐 그래프로 그리면 더 확실하겠죠. 자, n이 정수니까 0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0을 넣으면 n이 0이라면 왼쪽은 0도에서 30도가 되겠네요. 3분의 세타가. 그러면 0부터 30도니까 여기를 뭐 30도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자, 요 영역이 되겠죠.
3분의 세타가 위치하는 게, 이거는 n이 0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n이 1일 때는 120에서 3분의 세타가 120 플러스 30이니까 150도가 되겠네요. n이 1일 때는. 그러면 120도라는 거는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갔죠. 자, 이게 120도고, 그 다음에 150도는 180도보다는 안 되는 150이 되겠네요. 요 영역이 되겠네요. 이거는 n이 1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120도만큼씩 움직이면 되겠죠. 그럼 120도에서 120을 더하면 240이 되겠네요. 240은 여기가 270이니까 240, 그 다음에 여기는 120 플러스 120을 하면 270이죠. 240에서 270까지. 자, 240에서 270. 이게 n이 2일 때가 되겠네요. n을 3을 넣으면 한 번 더 120도를 가면 되죠. 그럼 240이니까 120을 더 가면 360이 되겠네요. 360, 그 다음에 120도를 더하면 390이 되겠죠. 390이니까 360도 갔다가 30도 더 가는 경우가 되니까 결국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자, 이 부분이 또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n이 3일 때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120도 가고 120도 가고 또 120도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존재하는 4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되고 4사분면은 나타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 2,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각 세타와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여라. 자, 일단 조금 까다롭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데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경이 뭔지 아까 개념 설명에서 배웠죠. 자, 시초선을 x축으로 할 거고, 자, 동경은 시초선을 출발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요게 동경이 되겠습니다. 돌다가 멈췄겠죠. 그러니까 얘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P라고 잡아주면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똑같이 뭐 이걸 Q라고 잡아주면 P와 Q가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Q도 마찬가지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멈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여기 각을 알파라고 잡아주면, 자, 두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5세타 먼저 해주면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똑같이 360 곱하기 n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같은 바퀴가 아니니까. 여기를 m이라고 쓰겠습니다. 대신 이루는 각은 똑같으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동경이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둘을 빼면 바퀴 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알파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면 알파가 없어질 테니까, 알파가 몇 도인지를 모르니까. 그럼 두 식을 빼면 5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자, 360에 m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는 없어질 거고, 같으니까. 근데 이쪽은 정수끼리의 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4세타가 될 거고, 이거는 360 곱하기 정수가 되겠네요. 뭐 새로운 문자를 써도 되고, 뭐 n이라고 그대로 써도 되겠죠. 정수니까. n은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결국 양변을 4로 나누면 90 곱하기 n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90 곱하기 n 값이 될 거고, n은 정수고, 그 다음에 세타의 범위가 있었죠.
세타는 0도에서 360도 자, 요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90도가 몇 번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90도는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n이 늘어나면 180도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270도도 되겠죠. 그 다음에 360도보단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360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90도, 180도, 270도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 첫 번째 섹션 일반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